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너무 길게 했죠. 그래서 39분이나 해가지고 그래서 2교시는 한 30분가량으로 그렇게 좀 수업을 짧게 하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보시면은 제4절 단수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25항 단수 표준어 하나가 압도적으로 쓰임. 자, 이제 25항 이렇게 많고요. 26항도 되게 양이 많군요. 바로 이제 그 약간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하여간 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읽기만 해서는 그 의미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덧붙이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약간 단수 표준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단수 표준의 반대말은 이제 복수 표준어죠. 여러 개가 이제 표준어가 되는 건데, 복수 표준은 다 동그라미 치긴 좀 그러니까 그냥 복수 표준은 동그라미 치지 않더라도 단수 표준은 이제 뭐가 맞는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어 규정 25항 단수 표준어 하나가 압도적으로 쓰임. 그리고 이렇게 제가 조금씩 설명하면서 역시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의미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여기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이제 기역, 니은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맞는 거죠. 기역이 맞는 거죠. 니은이 틀리고 개끔과 개시리가 있습니다. 개끔이 맞습니다. 메아리가 살개실이 나무를 심자라는 그런 노래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목일 노래 사내 사내는 사내 사는 메아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메아리 노래가 있었는데 그 메아리가 살개실이라는 식으로 그게 또 가사가 틀린 가사가 나왔었네요. 하여간 그게 틀리고 개끔이 맞습니다. 메아리가 살게끔 나무를 심자 개끔입니다. 앞에 것. 자, 그다음에 이제 겸사겸사 겸지겸지 겸두겸두 이런 표현 틀리고 겸사겸사만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와 참감자가 있는데 이거 고구마가 맞습니다. 이게 참감자라는 말을 예전에 썼었군요. 그런데 고구마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치다와 그다음에 나수다가 있는데 병을 고치다가 맞지 병을 낫게 하다라는 나수다라는 것은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목쟁이 골목자기가 있는데 골목쟁이가 맞습니다. 골목쟁이 저번에 쟁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골목대장의 뜻이 아니고요. 골목 속에 더 깊은 골목 그거를 골목쟁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행동화 그 예외적인 예고요. 약간 그 골목쟁이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광주리 광우리 요거는 좀 그 시험 문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광주리가 맞지 광우리는 틀리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괴통과 호구가 있습니다. 이 괴통은 이제 자루를 박는 부분인데 이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요. 이 괴통이 이렇게 이게 곡괭이 이렇게 곡괭이 이게 있으면 여기 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루를 갖다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자루를 박는 구멍 요거를 이제 괴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곡괭이 같은 거, 뭐 망치 같은 거 여기 그 자루를 나무 자루를 박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저 괴통이라고 부르는데 호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호구라는 말 쓰지 않고 괴통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제가 뭐 군대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은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군대에서 이제 곡괭이를 이제 처음 잡아봤죠. 그래가지고 곡괭이질을 하니까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생전 처음 잡아봤는데 근데 옆에 있는 저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야, 넌 사회에서 곡괭이 한번 안 잡아봤냐? 그러길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럼 누가 잡아봤냐고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군대에서 처음 이렇게 배웠던 게 되게 많고요. 저는 군대에서 사람이 몸을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괴통, 호구, 저 자루 박는 부분 그걸 괴통이라고 부르고 호구라는 것은 틀린 표기다. 그다음에 이제 국물, 멀국, 말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물만 맞습니다. 그 국물을 멀국이나 말국이나 이렇게 부르는 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군표, 군용어음 이거는 뭐 군사용어군요. 군표만 맞습니다. 군용어음 틀리고 그 다음에 길잡이, 그 다음에 길앞잡이 이렇게 있는데 길잡이와 길라잡이도 맞습니다. 요거는 표준어고요. 길앞잡이 하면은 앞잡이라는 게 보통 이제 좀 나쁜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앞잡이라는 것을 이제 표준어에서 없애고 길잡이만 이렇게 좋은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요거 이제 두 개 맞고요. 그 다음에 까탈스럽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틀린 표기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 까탈스럽다 맞는 것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자꾸 저 표준어 규정에
자꾸 추가를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2016년에 추가가 된 게 까탈스럽다입니다. 까닥스럽다라고 쓰는 것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까치발이 있고 까치다리가 있네요. 까치발 뭔지 아세요?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요 아래 이제 이어 설명을 하면은 저기 선반 있죠? 이렇게 선반은 이렇게 받치죠. 이렇게 받치는데 그 아래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받치는 부분, 이 부분이 까치발이라는 거예요. 요 선반 위에 물건 이렇게 올려놓도록, 여기 물건 이제 올려놓죠. 올려놓고 요 아래 이제 고정시키는 요 다리, 이런 거를 이제 까치발이라고 부르는데, 그 까치발을 이제 맞게 하고요. 까치다리라고 부르는 것은 틀리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꼬창모가 있고, 그 다음에 말뚝모가 있네요. 이거는 꼬챙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를 그냥 그 바닥 이제 그거 하면은 좀 물으면은 모를 콱콱 이렇게 그냥 꼽아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바닥이 약간 딱딱하거나 그러면 꼬챙이로 먼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모를 심어야 되죠. 모내기 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하는 저 꼬챙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가 꼬창모가 되겠습니다. 농사 용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룻배와 나루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나룻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배 대는 곳 있죠? 배 대는 곳으로 나루를 사용하면 그거는 맞아요. 요게 한자로 진짜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는 다 노량 나루예요. 그러니까 저기 원래 저 배를 대도록 만든 그런 항구, 작은 항구 비슷한 곳이 바로 이제 진이 되겠습니다. 진이라는 말 붙는 곳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루라고 쓰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그 돛대 없이 다니는 배 있죠? 그런 걸 이제 나룻배라고 하는데, 그런 배에 그런 배를 가리킬 때 나루라고 쓰는 것은 틀린 표기입니다. 나룻배라고 써야 맞는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돌이와 민돌이가 있는데요. 이건 납돌이가 맞고, 이거는 뭐 건축 용어니까 굳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거리와 그 다음에 기롱지거리가 있는데, 농지거리는 이제 장난으로 농담하는 거 있죠? 농담을 이제 농지거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기롱지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의미의 기롱지거리는 표준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농담으로 쓸 때의 기롱지거리는 그거는 틀린 표기지만, 그렇지만 그 거짓말을 뜻할 때 기롱지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거짓말을 뜻하는 기롱지거리는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사스럽다와 다사하다가 있네요. 이거는 간섭을 잘하다라는 뜻인데 다사스럽다만 받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 다오가 맞지, 이리 다구라고 쓰는 말, 다구라는 말은 뭐 듣기에도 좀 촌스럽죠. 이리 다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꽁초, 담배꼬투리, 담배꽁치, 담배꽁추, 담배꼬투리, 꽁치, 꽁추 다 틀리고요. 담배꽁초만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설대, 대설대. 옛날에 담배 이제 요 짧은 담배 말고 긴 담배 있죠? 긴 담배 할 때 그 담배 그거를 이제 담배 설대라고 부르는데, 대설대라고 부르지 않고 담배 설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대나무를 그걸 만들기 때문에 대설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꼭 대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담배 설대라고 해야 그게 이제 그 담배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장일과 성냥일이 있네요. 이건 대장간 일입니다. 대장간에 이렇게 뭐 풀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쇠를 두드린다든지 하는 것, 이런 걸 대장일이라고 그러지 성냥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져내다, 뒤어내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저기 뒤져서 찾아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뒤져내다 라는 말이 맞고, 뒤어내다는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뒤통수 치다, 뒤꼭지 치다. 뒤통수 치는 게 그게 이제 표준어고, 뒤꼭지 치는 것은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저기 뒤통수를 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심하면 뇌진탕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통수는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투기나 이런 것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격투기 같은 것에서 뒤통수 치는 거 그거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뒤통수는 상당히 좀 사람의 약점이기 때문에, 큰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나무, 등칙. 요건 이제 등나무가 맞습니다. 등칙은 이제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할 때 갈이라는 게 이제 칡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등은 등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얽는 성질이 있죠. 그래가지고 서로 얽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갈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그래서 그 등에 등나무, 갈등의 등에 등나무, 등나무와 맞게 했습니다. 등칙은 등나무와 칡나무 둘 다 가리키는 말이니까 틀리게 했습니다. 등나무만 가리켜야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등대기와 등떨이가 있네요. 이거는 등의 낮은 말이네요. 자, 앞에 보시면 이제 볼때기 맞았죠?
볼떼기 맞았지만 철떼기가 틀립니다. 그냥 따구니 그 시리즈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죠. 저걸 얘기했었는데 하여간 등떼기가 맞고 등떠리가 틀리고 등따구니란 말은 없죠. 없고 그 다음에 철떼기라는 말 틀리고 앞에 볼떼기라는 말은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떼기, 볼떼기 둘 다가 맞다. 철떼기 틀리다. 이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잔거리와 등경거리가 있네요. 등잔거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떡보와 떡충이가 있네요. 예, 떡을 많이 먹는 사람. 떡이 이게 뭐 조그만 떡을 만들어도 쌀이 엄청 들어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마디로 칼로리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떡을 좀 많이 먹는 사람들을 좀 약간 미련하게 그렇게 좀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떡보라는 말. 그게 이제 그 맞고 그 다음에 떡충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딱단추, 딸꾹단추가 있는데 똑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그 닿는 것 그런 걸 이제 똑딱단추라고 그러죠. 딸꾹단추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만지다, 우미다 라는 말. 이건 저기 그 하여간 요 만지 이렇게 옷을 옷 같은 것 만지는 것 이거 매만지다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미다라는 표현 그런 표현도 이제 썼었는데 그거는 틀린 표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먼발치, 먼발치기가 있는데 먼발치만 맞습니다. 먼발치기 틀립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 발톱이 있고 뒷발톱이 있는데 이 며느리 발톱, 뒷발톱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거는 저기 새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요 새가 요게 요렇게 그 앞에 발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새가 이렇게 뒤에 받치는 요 발톱이 있어요. 그렇지. 앞에 이렇게 발톱만 있냐면 뒤에 받치는 발톱이 있습니다. 요게 며느리 발톱이에요. 아마 며느리가 집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그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지. 사실은 이 뒷발톱이 어원은 더 맞겠군요. 맞겠지만 하여간 뭐 며느리의 그 중요성을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간 며느리 발톱이라고 아니면 며느리 발톱을 많이 써서 그러는 건지 며느리 발톱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주부치, 주산이가 있는데 명주부치가 맞습니다. 앞에 것. 요거는 이제 그 명주실로 짠 그 천 있죠? 피륙 이런 것을 이제 명주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목매다, 목매치다. 요거는 이제 목매다는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메는데 하여간 예전에는 제가 이 말을 할 때 저기 강사 옆에다 물을 갖다 놓잖아요. 그 이유를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항상 목에 이제 그 습기가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막 목이 막 메거나 저기 목이 마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이런 것도 좀 피부의 탄력이 습기가 떨어지듯이 목에 있는 습기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짚 모자와 보리집 모자가 있는데 옛날엔 이제 보리집으로도 그렇게 모자를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밀짚 모자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밀짚 모자만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가지, 열바가지, 열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가지가 맞습니다. 열바가지, 열박 이런 말도 썼나 봐요. 그런데 그거는 다 틀린 표기로 정했습니다. 네, 바람꼭지 이거는 튜브에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는 쇠로 만든 꼭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람 우리 튜브에 바람 넣는 꼭지 있죠? 그걸 이제 바람꼭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구멍에 붙은 옆에 이제 쇠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거 있죠? 바람꼭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하도 그냥 플라스틱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플라스틱으로 이제 그걸 만듭니다만 옛날에는 그 쇠를 옆에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그걸 이제 바람꼭지라고 부르는데 바람 고다리 대신 바람꼭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반나절과 나절가 옷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나절 요것만 맞게 했습니다. 자, 반나절은 몇 시간일까요? 이게 반나절이라는 게 원래 이제 어원으로 따지면 여기 아래다 바로 설명을 할게요. 반은 한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되면 낮과 그 다음에 요거 끊는다는 절자 요게 이제 합쳐가지고 반나절이 된 거예요. 근데 낮은 몇 시간입니까? 낮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낮이에요. 그래서 요거 12시간으로 치면은 요것의 반이군요. 이거 끊다는 얘기군요. 반으로 절단하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절자 요건 반자. 그러니까 12시간에서 요거는 6시간이군요.
여기에다가 또 반이니까 이건 한마디로 3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나절 생활권 하면은 한국이 뭐 반나절 생활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3시간 만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반나절의 뜻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KTX를 타고 간다 그래도 3시간 더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어원으로 따지면 3시간의 뜻입니다만 3시간의 뜻도 있고요. 6시간의 뜻도 있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원으로 따지면 원래 나절이 6시간이고 반나절은 3시간입니다만 반나절이 1번, 2번, 3시간, 6시간 둘 다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6시간 만에 갈 수 있죠. 저기 아마 KTX 타면 2시간 반 만에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나절 생활권이라는 게 그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나절은 하여간 원래 어원으로 따지면 3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3시간, 6시간 둘 다 가리키는 말이다. 어차피 그게 맞고 나절 가웃이라는 말은 틀리다. 그런데 저녁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한 낮에 한 4분의 3 정도, 그 정도 지나는 저녁의 뜻으로는 또 나절 가웃을 또 맞게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두를 볼까요? 예, 반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그물의 한 가지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아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어쨌든 독대보다 반두가 맞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모르는 거는 잘 쓰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어원으로 그냥 교양용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잘 뭐 모르셔도 되고 시험 문제 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젓이 뉘연 이거는 좀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뉘연이라는 말을 좀 아직도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버젓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뉘연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본받다, 법받다, 본받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부각과 다시마 자반 이거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험 문제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요. 다시마 자반 틀립니다. 다시마 자반이 어원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부각이라는 말, 그 말을 많이 그 말을 맞게 했습니다. 다시마 자반 아직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거는 틀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다, 부끄리다, 부끄러워하다가 맞고요. 부스러기, 부스럭지, 부스러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깽이, 부지팽이, 부지깽이가 맞습니다. 부지깽이라고 하는 것은 아궁이를 휘젓는 그런 이제 막대기를 부지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연탄 집게로 연탄 이렇게 짚는 연탄 집게가 있거든요. 그거를 부지깽이라고 또 이제 뜻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연탄 쓰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지만 옛날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화가 나가지고 부지깽이를 들었다든지 뭐 이런 소설 같은 게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여간 부지깽이라는 것은 원래 불을 휘젓는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다가 연탄 집게를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바뀌기도 했다라는 것. 그냥 옛날 소설 읽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부황단지가 나오네요. 우리 앞에 나왔지만 부황단지, 뜸단지 틀렸죠. 부황단지만 맞았죠. 그 다음에 부황항아리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황단지하고 뜸단지로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황단지만 맞다. 뜸단지, 부황항아리 다 틀리다. 그 다음에 불그락 푸르락이 있고 푸르락 불그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빨개진 다음에 얼굴이 파래지나요? 파래진 다음에 빨개지나요? 파래진 다음에 빨개지면은 그거는 좀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빨개진 다음에 이제 더 화가 나면 더 파래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그락 푸르락이 원래 논리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푸르락 불그락은 논리상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불그락 푸르락만 맞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비켜덩이 같은 경우에는 김멜 때, 즉 이제 잡초 제거할 때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빼내는 일이나 흙덩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여간 옆사림이라는 말 대신 이제 비켜덩이라는 말을 농사용어입니다.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빙충이, 빙충맞이 이건 좀 약간 멍청이하고 좀 비슷한 뜻인데, 하여간 빙충이가 맞습니다. 빙충맞이는 틀리고요. 빠뜨리다, 뜨리다, 트리다 둘 다 맞는 거 아시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빠치다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뻣뻣하다, 외긋다, 뻣뻣하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뽐내다, 느물다, 뭐 느물다란 말 쓰기도 했나봐요 예전에. 하여간 어쨌든 뽐내다만 맞고요. 그 다음에 사로 잠그다, 이거는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놓다. 그러니까 완전히 걸어놓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걸어놓는 거 사로 잠그다고 하는데 사로 채우다 대신 사로 잠그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풀이, 살마기, 그 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즉
그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저 국 같은 게 살풀이죠. 그러니까 살막이 틀리고 살풀이를 맡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투쟁이, 상투꼬부랑이, 상투뜬이를 놀리는 말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쓰는 말도 아닌 그 상투를 튼 사람도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없어진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상투쟁이가 맞고 상투꼬부랑이는 틀립니다. 그다음에 세양손이, 생강손이가 있는데 자 이게 그 앞에도 이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세양손이는 맞지만 생강손이는 또 틀려요. 예, 그런데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그 생인손에 대해서 다루었죠. 예, 그래서 생인손 병을 앓은 사람을 세양손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손이 이제 생강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강과 세양 같은 경우는 둘 다 표준어예요. 그렇지만 그런 손을 가진 사람, 그런 모양의 손을 가진 사람은 세양손이만 맞고 생강손이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맞게 하면 그냥 다 맞게 하든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게 하니까 참 많이 헷갈리게 하는데요. 자, 어쨌든 생인손, 생손, 예, 생안손은 틀렸죠? 생인손, 생손 이 두 개만 맞았고요. 생손은 생인손의 준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강만 볼 때는 생강과 세양과 생 셋 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강의 또 줄말이 생이기 때문에 생강, 세양, 생 요 세 개가 다 맞지만 그 세양손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세양손이만 맞고 생강손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생손이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좀 더 이렇게 그 생손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생손이 예, 그런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말도 없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양손이만 맞다. 이거 참 힘드네요. 생안손이도 틀리고요. 생손이도 틀리고 세양손이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샛별과 그 새벽별이 있네요. 그래서 그 샛별을 보고 나왔다. 그 이제 아침에 그 보이는 빛나는 금성, 예, 그게 이제 아침에 볼 땐 샛별이라고 그러죠. 저녁에 볼 땐 개밥바라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금성이지만 가리키는 용어가 다른데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저 샛별은 저기 뭐 샛별 보기 운동 뭐 이런 것도 뭐 북한에서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뭐 하여간 그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도 했었나요? 어쨌든 그 샛별 그것만 맞고 새벽별은 틀립니다. 예, 그 샛별을 보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금성을 가리킬 땐 샛별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머슴이 있고 품머슴이 있네요. 예, 선머슴만 맞고요. 품머슴 틀립니다. 섭섭하다, 애운하다가 있네요. 이거 섭섭하다만 맞고요. 그 다음에 속말과 속소리가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속말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소리, 그거는 속말만 맞고 국악용어에 속소리란 말이 있네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국악용어로서는 속소리가 맞는데 우리가 속말, 예, 속말을 뭐 내비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 그때는 속말만 맞습니다. 속소리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손목시계와 팔뚝시계, 팔목시계가 있는데 손목시계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수레, 손구루마, 구루마 같은 경우는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손수레만 맞습니다. 이게 뭐 그 저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은 그 초등학생도 이제 어원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구루마가 한국어다. 왜냐면 구르다에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글도 있습니다만 예, 구루마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구르다하고 관련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손 구루마는 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약간 그 저 국어 순화의 그 측면에서 그거는 안 쓰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손수레라고 예, 쓰는 것을 89년에 맞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쇠고랑과 고랑쇠, 쇠고랑만 맞고요. 수도꼭지, 수도고동, 수도꼭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숙성하다, 숙지다, 예, 숙성하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순대, 골집, 예, 순대를 골집이라고 부르기도 했나봐요. 예, 순대만 맞고요. 그 다음에 술고래, 술꾸러기, 술부대, 술보, 술푸대 다 틀립니다. 술꾸러기, 술부대, 술보, 술푸대 다 틀리고요. 술고래만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은땀, 찬땀, 식은땀만 맞고요. 그 다음에 신기롭다, 신기스럽다, 신기롭다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동밤, 쪽밤, 예, 쌍동밤만 맞습니다. 자, 쌍동밤 뭔지 아세요? 예, 그 밤에 그 가시 있는 부분 딱 떼면은 속에 애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밤이 모여 있는데 딱 두 개, 똑같은 애들 두 개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쌍동밤입니다.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뭔가요? 그게 외톨박이, 외톨이죠. 그래서 외톨이라는 말은 바로 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 딱 가면 한 서너 개 정도 모여 있어가지고 옹기종기 막 오순도순 예, 그렇게 그 모여 있어야 되는 건데 걔네를 딱 가보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걔 혼자서 그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외톨박이 줄여서 외톨이를 예, 그렇게 그 사람 혼자서 그 지내는 사람도 거기에 또 빗대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하여간 외톨이 외톨박이는 그거다. 저기 밤에 관련된 용어고요. 하여간 그 쌍동밤 같은 경우에도 그 밤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 똑같은 것. 그 다음에 쏜살같이 쏜살로 이것도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쏜살같이가 맞고 쏜살로 틀립니다.
예, 쏜살로 시간이 쏜살로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유혹하는 시험 문제를 내요. 그렇지만 그거 틀린 겁니다. 쏜살 가치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와 영판이란 말도 좀 써요. 쓰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 꽤 나옵니다. 영판이란 말 틀리고요. 아주라는 말만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거리 안낚시 이건 씨름 용어네요. 예, 안거리 예, 그것만 맞고요. 그다음에 안담이 씌우다 이거는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 그 옛말을 좀 살려서 쓰려면 좀 필요하지만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네요. 하여간 어쨌든 안담이 씌우다가 맞고 안담이 시키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쓰럽다, 안슬프다, 안쓰럽다만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예, 요게 안절부절 못하다만 맞습니다. 예, 그게 안절부절하다. 요거는 이제 틀린 표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못하다를 꼭 써야 되는 게 안절부절이 안지를 부지하지를 못하다는 말의 줄임말이기 때문에요. 줄임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거를 좀 써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네,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게 원래는 안지를 부지하지를 못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요. 부지하다라는 것은 어디에 기댄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기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뭐 하지 못하다잖아요. 지 못하다, 지 못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못하다를 꼭 뒤에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절부절하다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다. 왜냐하면 앉지를 부지하지를 어디에 불안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어디에 기대지도 못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앉지를 부지하지를 못하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다의 못하다를 꼭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앉은뱅이 저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뱅이 저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저울이죠. 여기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그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게 잴 때 쓰는 그 저울이 앉은뱅이 저울이 되겠습니다. 앉은 저울 대신 앉은뱅이 저울을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사탕과 구슬사탕이 있는데 동그란 사탕 알사탕이라고 부릅니다. 구슬사탕 틀립니다. 그 다음에 암내와 곁담내가 있네요. 예, 여기 겨에서 나는 냄새 있죠? 겨에서 나는 냄새. 예, 그거를 이제 그 암내라고 부르지 곁담내라고 예, 곁담내라고 또 쓰기도 하는데 곁담내도 틀리고요. 곁담내도 틀리고 암내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언뜻과 펀뜻인데 언뜻만 맞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와 노다지가 있는데 노다지를 언제나의 뜻으로 또 사용하기도 했나 봐요. 언제나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얼룩말과 월화말이 있네요. 예, 이렇게 그 앞에 저기 흰말을 부루말이라고 부르듯이 이렇게 월화말이라고 부르기도 했나 봅니다. 어쨌든 예, 얼룩말만 맞고요. 얼룩말은 참 야생성이 강해가지고 타고 다닐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열심히와 열심으로 요거는 이제 열심 히만 맞고요. 열심으로 틀립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꽤 나와요. 예, 앞에 그 쏜살같이 쏜살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열심 히가 맞고 열심으로 쏜살로 열심으로 틀립니다. 열심 히 맞습니다. 열심 히가 맞습니다. 쏜살같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입담과 말담이 있는데 입담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배기와 너벅지가 있는데 예, 자배기가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앞에 육자배기를 이제 다룬 적이 있었죠. 육자배기는 이제 노래고요. 자배기는 이제 아가리가 넓은 질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배기는 요건 그릇입니다. 그래서 육자배기하고 많이 헷갈리는 일이 있는데 육자배기는 남도의 민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배기는 예, 바로 그릇입니다. 질그릇. 그 아가리가 넓은 거요. 자, 그 다음에 전봇대, 전선대. 이거 전봇대가 맞습니다. 전선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쥐락펴락. 이것도 이제 저 불그락 푸르락하고 같이 논리적인 그런 용어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쥐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펼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쥐락 펴락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펴락 쥐락은 예, 이거는 저기 논리상 안 맞잖아요. 쥐니까 펼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르면은 예, 불그락 푸르락 쥐락 펴락 예, 둘 다 그 순서를 생각하면 예,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만은 에서 줄어든 지만 같은 경우엔 그건 맞지만 했지만 서도 이런 말 좀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했지만 서도는 틀린 표현입니다. 했지만만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지꼬땡이 있고 지어땡, 지꼬땡이가 있는데 지꼬땡 이거는 도박 용어인데 도박 용어까지 이렇게 표준어로 정해놨군요. 하여간 89년도에 하여간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꼬땡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작, 자른 작 보면은 이제 짧은 작이 맞는데 이거는 화살입니다. 화살. 그래가지고 화살 이제 짧은 화살 있죠. 그거를 이제 짧은 작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용어겠죠. 예, 무기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찹쌀, 이찹쌀이 있는데 그 찹쌀이 맞고요. 이찹쌀 틀립니다. 청대콩과 푸른콩이 있는데 청대콩만 맞고요.
그다음에 칙범과 갈범이 있는데 요 칙범만 맞습니다. 칙범이나 아니면 칙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뭐 멸종이 된 그런 그 소나 범인데 요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그 저기 호랑이가 그 노란색이나 흰색, 백호는 흰색이죠. 거기에 이제 검은색 줄이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백호도 사실은 별로 없는 동물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돌연변이에 해당하는데 요 칙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갈색, 그 저기 갈색 빛을 띄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검은색 줄이 간 그런 호랑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뭐 이것도 돌연변이네요. 하여간 뭐 얘도 이제 멸종이 됐는데 하여간 그 갈색 호랑이를 칙범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